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입니다. 기능의학 검진에 대한 설명들을 그 전편들에서 꾸준히 드렸는데, 오늘은 이 기능의학 검진의 꽃,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 꽃인 유기산 검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유기산 검진이 사실은 굉장히 꽃이에요. 우리가 마치 비타민C가 비타민의 꽃이고 마그네슘이 미네랄의 꽃인 것처럼 이 검진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 몸에 다양한 회로들이 돌아가는 상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이 회로가 어디가 잘 안 도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편들에 설명드렸던 우리 모발 검진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만 그냥 보여주고요. 음식 알러지,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먹지 마세요라고 해서 끝났다면, 이 유기산 검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 몸의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지, 공장에서 생산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시잖아요. 사실 내 몸도 하나의 공장이죠. 많은 것들을, 음식을 먹고 내 걸로 만들고 배출하고 또 다시 에너지로 쓰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내 몸의 공장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이건 너무 궁금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유기산 검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유는 병원들이 잘 안 하죠, 검진을.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이 유기산 검진은 이 기능의학 또는 영양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두 번째는 설명을 드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유기산 검진만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 설명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비용이 저렴한 검사는 아니지만 이 검사를 해서 1시간을 환자한테 설명하려면 사실 답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덜해지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검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이 아무래도 좀 덜 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산 검진이라는 거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회로가 있어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사진 보시면 아마 학교 때 생물 시간에서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단순하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서 음식 탄수화물 대사가 되고 지방 대사가 되고 이런 또 모식도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전체 우리 사이클에서 부분을 현미경처럼 확대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 복잡하죠? 이게 우리 몸에 돌아가고 있는 전문용어로 패스웨이, 가는 길들이에요. 다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길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의 공장을 또 영양소가 돌고 어떤 역할을 해주고 다시 배출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우리 몸에 회로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다 보여드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정말 대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장기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몸의 회로는 마치 반도체 회로를 보는 것만큼 복잡하고 유기적인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산 검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다양한 회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로들 몇 가지를 빼서요, 이 회로가 잘 도는지를 보는 건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건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소변을 통해서 유기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자세한 설명까지 들으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어쨌든 어떤 유기산이라는 게 이 회로를 돌아가면 없어져야 돼요. 그쵸? 이 공장이 잘 돌았다면 원재료는 이미 제품이 돼서 나갔겠죠. 근데 이게 그대로 오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유추가 가능하세요? 이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찌꺼기로 오줌으로 나가겠죠, 그게, 그 재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 공장이 잘 도는지를 보는 그런 굉장히 신박한 검진입니다. 그리고 이 검진의 경우에는 체질을 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당장 지금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내일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최근 가까운 시일 내에 내 몸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검사고, 사실은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운 검사.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림 보셨잖아요.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에 의해서 환자의 문진과 맞춰서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그런, 하지만 매력적인 그런 검진입니다. 자, 결과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지인데요. 이제 유기산 정량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OAP라고 되어 있는데, 오가닉 애시드가 유기산이에요. 그의 프로파일, 어떤 상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결과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원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지방산 대사 첫 번째 항목은, 여기 보면 뭐 아디페이트, 에틸말로네이트, 뭐 이런 유기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산이 정상적으로 대사가 됐으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좋으면 파란색의 원이 되고요. 이 중에 한두 개가 빠지면 이렇게 노란색 원이 되고요. 뭐 다 나쁘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름진 걸 먹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 셔틀을 타고 가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 안으로 잘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뭔가 안 돼 있으니까 이분은 지방을 먹으면은 잘 뭔가 컨디션이 떨어지고 대사도 안 되고 뭐 살이 찐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우리가 흔히 먹는 탄수화물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생성 회로를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이 이 결과를 보면 지금 굉장히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나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들이 대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영양소에 전환되는 과정 같은 것들을 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은 이제 뭐 우리 많이 들어보신 뭐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떻게 대사가 되고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이게 나쁠 경우에는 예민해진다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까다로워진다거나 날카로워지게 되죠. 물론 약물의 영향도 있습니다. 또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산화 손상. 우리 보통 항산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결과 보면 한쪽 회로는 정상인데 한쪽은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해독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얘기하면 간 해독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간과 관련된 해독 기능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점이 있고요. 이 결과지에 보면 드디어 이 파란색이 처음 나왔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결과지예요, 이 결과지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우리가 유해균 같은 거 얘기하는 일반 세균 대사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는 주로 장과의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장에 사는 아주 양아치 잡균이죠. 이런 균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과민성 대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변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장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고요. 그 전에 설명드렸던 음식 알러지 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균들이 있으면은 음식 알러지가 잘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곰팡이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스트인데요. 이런 대사물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결과들을 지금 12가지의 원이 나왔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부분에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영양소를 드리게 돼요. 그럼 이 부분의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보통 기업체들도 어떤 기업 컨설팅을 할 때 왜 수익이 안 날까 해서 컨설팅 전문가가 와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요 라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개선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들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 몸에 있는 회로들을 보고요. 잘 안 돌고 있는 이런 회로들이 있으면 이 회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영양소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이나 이런 처방들을 알려드려서 이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뭐 설명들이 쭉 나오고요. 한 항목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자, 보시면 이거는 아까 그 왜 위에서 빨간 원 보셨잖아요. 이 패티애시드, 지방산 대사와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파란 영역에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 영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런지 원인들이 설명이 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어떤 처방이나 영양소들도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L카르니틴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L카르니틴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뭐 많이들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L카르니틴이 이제 지방산이 들어왔을 때 걔들을 딱 잡는 셔틀, 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로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거든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영양소를 드시도록 우리가 권고를 해드리는 어떤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검사 결과지는 사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검사 결과지예요. 너무 망가진 데가 너무 많아서. 반면에 제가 좋은 검사 결과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다른 검사 결과지인데요. 보시면 파란 색깔이죠, 여기는. 또 노란색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란 색깔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도와드릴 경우가 없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디가 불편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검진 차원에서 보고 싶다고 오시는 경우에는 이런 비교적 좋은 결과지가 나오죠. 문제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기산 검진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 회로들, 지방대사, 탄수화물대사, 비타민 B군, 항산화, 해독 기능, 장 기능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드리는 그런 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산 검진 설명을 이제 결과지를 보고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요. 제가 보통 1시간 반 가까이 설명드리는 내용이라서 뭐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몸의 공장, 우리 몸의 회로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아주 괜찮은 검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능의학 검진에서는 아주 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검진은 언제 유용하냐면요. 요새 영양제들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도 영양제를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이 영양제를 드실 때 나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가 아마 제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뭘 먹고 친구는 뭘 먹는데 나도 이걸 먹어야 되나, 이게 좋다는데 사실은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다릅니다. 분명히 드시고 계신 음식도 달라요. 근데 무조건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드시는 거는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먹을 때 어떤 쪽에 중점을 둬야 될지를 보는 가장 신박한 검사입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몸의 만병은요, 상태가 안 좋을 때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보통 간과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상태를 최적화시키면 그 병이 훨씬 완화되고 심지어 치유가 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기산 검진도 보통 병원에 따라서는 뭐 25만원, 30만원 정도의 검진 비용이 들고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보험이 되거나 비급여거나 그래서 실비보험이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이 있고, 수시로 해야 되는 검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매력이 있는 검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유기산 검진에 대해서 잠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